25년도 숙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 이 중학교 때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도형을 보통 많이 보게 되는데 막말로 이제 고등학교 때 거의 안 쓰는데 대체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낼 때 많이 섞어서 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걸 넣으면은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까먹고 많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RPM이었나? 에서 똑같은 문제를 본 것 같아요. 물론 얘는 숫자가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도형에서 지금 원을 줬잖아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항상 우리가 반지름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반지름이 되는 걸 일단 다 표시를 해 줍시다. 여기서 이렇게. 자, 이 표시를 해주고 길이가 2a인 선분 AB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여기는 A가 돼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길이 준 거는 다 적어봅시다. 여기는 A-1이고 여기도 A-1이에요. 그 다음에 BD 여기는 지금 10인 상태고. 자, 이렇게 길이는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닮음도 좀 쓰고 90도인 것도 좀 쓰고 해야 돼요. 자, 내가 A랑 D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자, 여기도 이미 A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이 위쪽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그어준 이 반지름은 당연히 이 둘을 반으로 나누니까. 왜냐면 사실 여기 R이랑 위가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수직이등분이 되는 수밖에 없다. 수직이등분. 이렇게. 자,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똑같아져요. 근데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또 볼 건데 뭐냐면은 자, 내가 여기가 지금 1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름이고 이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여기도 90도가 돼요. 여기도 90도. 자, 중간에 A는 좀 필요 없으니까 살짝 지워주면은 자, 여기도 지금 90도가 됩니다. 그럼 봐봐요. 90도, 90도니까 얘랑 얘는 평행하게 된다. 평행한데 옆면의 비율이 1대1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이 부분과 여기 10은 1대2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돼요. 5. 그러면 이 위쪽은 얼마가 되냐? 여기는 여기도 반지름이었잖아요. A니까 A에서 5를 빼서 여기는 A 빼기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다시 조금 빼서 저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떼온 건데 여기는 반지름 A, 여기는 A-1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A 빼기 5 이쪽은 5가 된다. 이렇게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 길이를 지금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피타고라스를 했을 때 A제곱에서 5제곱을 빼준 게 여기고 A-1제곱에서 이걸 빼준 게 또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어찌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요거를 그냥 우리가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자, 그래서 뭐 전개해놓고 정리를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인데 A가 5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당연히 4 플러스 루트 17이 돼요. 그래서 이게 1번의 답이 되고 2번은 이제 뭐 저런 거 구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내가 분수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자, 이걸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본다? 딱 봐도 곱셈 공식으로 해야겠죠. 자, 이걸 구해줘야 돼요. 근데 그럼 이 A 빼기 A분의 1은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여기식에서 해주면 된다. A로 양쪽을 여기서 나눠주면은 A-8 A분의 1은 0이 돼서 A-A분의 1이 8이 된다. 그럼 얘가 8이니까 8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8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8이 돼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536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형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닮음이나 뭐 원주각의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서 이런 거는 이럴 때 한번 다시 유형 좀 익혀놓고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9번에서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인수분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인수분해는 이렇게 생겼어요. A, X-알파, X-베타 뭐 이렇게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다 0만 붙여보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알파랑 베타는 넣었을 때 해가 되는 거 그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제 그냥 나는 어찌됐든 간에 알파, 베타 뭔지 몰라도 해만 찾아서 그냥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A는 뭔데요? 요 앞에 개수. 그럼 첫 번째 문제도 그냥 내가 근해 공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1번에서 내가 근해공식을 하면 x는 자, 이 짝수공식 써서 5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15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된다? 5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를 방정식으로 내가 봤을 때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걸로 인수분해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5로 묶고 그 다음에 x 빼기 5분의 3 더하기 2루트 6 그리고 그 다음에 x 빼기 5분의 3 빼기 2루트 6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냥 근만 두 개 구해서 나는 x 빼기 근 1번, x 빼기 근 2번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그럼 똑같이 내가 생각을 하면은 두 번째도 근해 공식을 일단 합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3이 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돼요. 3i. 그럼 해는 찾았으니까 다음에 인수분해만 해주면 돼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3i x 플러스 2 플러스 3i 이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맞으라고 준 문제니까 정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 뭐 승엽이랑 현수 뭐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야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0을 푼 대어이다. 승엽이는 c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현수는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왜 잘못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잘못 봤으면 똑바로 보고 다시 풀면 되는데 뭐 봤다니까 어쩌겠어요. 우리는 풀어야죠. 자, 그러면은 3 플러스 2i, 3 마이너스 2i가 근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제대로 본 것만 찾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만 정리를 잘해 줍시다. 자,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근이 3 더하기 2i 그리고 3 빼기 2i예요. 그럼 내가 두근의 합은 6인데 얘는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은 13인데 얘는 c예요. 그러면은 승엽이가 잘못 본 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은 0. 이게 승엽이가 잘못 본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3 플러스 2에 3 마이너스 2i 말고 2 더하기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로도 내가 똑같이 해주면은 이때는 4가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1이 c예요. 그러면은 현수가 잘못 본 거는 자, 요런 식이 지금 된다.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올바른 2차 방정식. 그러면서 이게 승엽이 거예요, 승엽이. 얘가 현수 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승엽이는 뭘 잘못 봤다? C를 잘못 봤대요. 그럼 이건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럴 때 이건 제대로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잘못 봤다고 의심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현수도 마찬가지로 B만 잘못 봤으니까 C는 멀쩡하게 봤으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멀쩡하게 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두 근은 당연히 근해 공식 써야겠죠. 딱 봐도 인수분해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뭐 잘못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잘못 본 대로 일단 식을 정리를 해주고 거기서 멀쩡하게 본 것만 좀 추려서 해줘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1번 보면은 딱 봐도 이제 뭐 K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X-A, X-B, X-C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계수에 있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 이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넣어서 0 되는 거 하나 정도는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 똑같은 거 모양 없으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K가 있어서 그걸 못 찾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한다? 이 K를 지워주는 걸로 X를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2K제곱 있잖아요. 근데 K제곱 또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죠, 여기. 여기밖에 없으니까 2K제곱을 지어주려면 요 X가 2가 돼야 돼요, 2. 그러면은 2K제곱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웬만하면 돼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K가 있는 그 계수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계수의 문자만 지운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숫자는 내가 모르겠고. 왜냐면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자, 그러면은 내가 쭉 전개를 해주면은 도리제법 합시다. 아, 그리고 문자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도리제법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2, 1, 2. 자,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12K 해서 자, 도리제법은 다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돼버린다. 그리고 나서 여기 두 번째 것도 이제 내가 뭐 도리제법 또 하면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K, K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K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저는 사실 계산을 해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긴 한데 안 될 것 같으면은 요거 전개해서 2차식 적고 나서 거기서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까지 해서 뒤에를 적어주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K랑 K 플러스 6. 그러니까 K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죠, 사실. 그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K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은 인수분해 했을 때 뭐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k 그리고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ABC가 2등분 삼각형이 된다. 그럼 세 변의 길이로 내가 찾는 게 지금 뭐다? 2랑 마이너스 K랑 K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참, 요 세 개인데 2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럼 2등변 삼각형은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경우의 수를 지금 좀 따져줘야죠. 누구랑 누가 같을 것인가.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같다고 쳐보죠. 이렇게 1번 2랑 마이너스 K가 같아요. 그럼 K가 그냥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2, 2, 4가 돼요. 자, 2, 2, 3은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짧은 거 둘이 더한 거는 제일 긴 거보다 길어야 되니까 이건 안 돼요. 자, 두 번째 2가 K 플러스 6이라고 치죠. 이렇게. 그럼 K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세 변의 길이가 2, 4, 2가 돼요. 자, 이것도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아까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이너스 K가 K 플러스 6. 그러면 이때는 K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세 변의 길이는 2, 3, 3이 되니까 이거는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사실 이 뒷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미지수가 계수로 들어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요 문자가 있는 녀석들을 지워준다는 생각으로 x 얼마를 넣을까를 찾아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지금 넘어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해서 2차 함수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최대치도 지금 찾을 때는 항상 2차 함수 꼭지점 찾고 이렇게 그려주고 어디가 제일 낫다 그림으로 이제 보는 게 빠른데 자, fx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오게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자, 그려줬을 때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인데 나는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5부터 0까지가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5부터 0이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이거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걸 당연히 다 하나씩 해봐야 된다. 원리상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최대 내지는 최소는 반드시 양 끝 아니면은 요 꼭지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요. 범위를 준다고 할 때. 그럼 나는 요 세 가지를 놓고 얘네가 각각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f-5부터 한번 해보면 f-5는 25 플러스 10a 마이너스 2a 플러스 5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은 8a는 마이너스 33이 돼서 a가 마이너스 8분의 33이 돼요. 자, 일단 세 개를 다 구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꼭지점 f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인 경우 자, 이걸 이제 풀어봅시다. 자, 얘를 이제 풀면은 자, 요렇게 돼서 a는 이제 마이너스 4 아니면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때는 a가 얼마나? 4가 됩니다. 4.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세 개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지금 F-5가 지금 최소인 상황. 자, 이 상황은 그럼 언제냐? 내가 그림상으로 보면은 꼭지점을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이 범위에서. -5가 자,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러면 이때 -5가 최소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꼭지점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A가 -5보다 어째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로 풀었더니 -8분의 3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도 내가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꼭지점이 최소란 뜻이니까 얘가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럼 요 A가 -5랑 0 사이에 있어야겠죠. 근데 -4랑 2 중에서 0 사이에 -5랑 0 사이에 있는 건 누구? 얘만 된다. -4.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F0 0이 지금 최소가 되는 경우도 내가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A가 0보다 어떻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4는 돼요, 안 돼요?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A가 -4인 거, 그리고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A가 4인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한테 지금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A가 -4예요. 그러면은 -5랑 0 중에서 최대가 될 건데 -4 입장에서는 -5가 훨씬 가까우니까 0일 때 여기가 지금 최소가 돼야겠죠. 그럼 이때 내가 F0을 구하면은 -2a 플러스 5가 되는데 A가 -4기 때문에 얘는 13. 자, 이게 지금 최대로 하나가 나오고, 자, 요 케이스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0부터 5까지니까 당연히 -5일 때가 최대가 돼야겠죠. 자, 이때 F-5도 내가 똑같이 구하면은 30 플러스 8a. 근데 A가 4니까 62가 된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는 잠깐만요. 뭘 잘못했는데 지금? fx의 최대값을 모두 구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13과 60이 두 개가 지금 답이 돼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되고, 속문고 문제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막 엄청나게 어렵다 문제까지는 없기는 한데, 여러분이 아마 풀 때는 보통 시간이 부족하고 뭔가 하나씩 좀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한번 잘 정리해보고 모르는 거 보고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담임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고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속문고 기출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